어제 새벽 브루클린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서 도덕성 검증까지 실시하기로 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천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을 포함한 연방 상원의원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조선 산업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을 위해 10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 등 파격적 조건을 내걸고 단속 인력 모집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어제 새벽 브루클린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30분쯤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프로스펙트 파크 인근 작은 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긴급 출동했으나 술집은 유혈이 낭자한 채 11명이 쓰러져 있었고 이미 3명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술집은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이른바 후카 라운지로 확인됐으며 숨진 사람은 19세와 27세, 35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탄피를 최소 42개 이상 수거했으며 범인이 최소 4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갱단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집 손님들의 말다툼이 총격 사건으로 이어졌으며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날 총격 사건에 대해 입구 근처에 있던 여성 손님은 여러 발 총성이 들려서 바닥에 엎드려서 문 쪽으로 빠져나왔으며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 압사 위험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술집 맞은편에 사는 주민은 사방에 유혈이 낭자했고 탄피가 널려 있었으며 술집 밖에서도 여러 명이 총에 맞았다.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사건 직후 위기관리팀을 현장에 투입, 지역사회 안정과 보복 및 모방사건 방지, 피해자 가족 심리 지원 등에 나섰습니다. 또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북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총격 사건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례적인 비극이 발생했다며 범인 검거와 유사 사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술집은 지난 2022년 오픈했으며 지난 2024년 11월에도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시민권 심사에서도 도덕성 검증까지 실시하기로 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5일 시민권 심사 담당관들에게 시민권 신청자들의 도덕성을 심사할 때 추가적 요소를 고려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에 관련 요소를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과 납세 현황뿐 아니라 상습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심사하게 됩니다. 또 양호한 도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 행위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피상적 검토를 하지 말고 설사 위법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에 대해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현황과 유대관계, 교육 수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여부, 미국 체류 기간, 납세 등을 점검하라며 구체적인 항목까지 제시했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심사하라고 지시하며 교통법규 상습 위반, 괴롭힘, 불법 청탁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보호관찰 준수 여부, 미납 세금 납부, 자녀 양육비 지급 등 과거 불법 행위 연루 사실이 있는지도 신중하게 체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도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어시험과 시민권 지식평가 시험 외에 도덕성 검증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자격 박탈이나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받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서비스국이 도덕성 검증을 내세우며 구체적 항목까지 지시함에 따라 비록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식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면 이를 일일이 해명하고 납득시켜야 하는 등 사실상 시민권 취득이 힘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을 포함한 연방 상원의원 대표단이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 조선산업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17일 AP통신에 따르면 앤디 김 의원과 태미 더거스 의원은 세계 조선 강국인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양국의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정비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연방상원의원단은 미 해군의 비전투용 함정 공동건조 및 정비를 위한 합작 투자 가능성, 미국 내 조선소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선박 정비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소형 군용 선박의 건조 및 배치, 역외 정비 거점 확보를 통한 미 해군의 작전 효율성 강화 등이 핵심 논의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 해군의 MRO 사업 2건을 수주했고 올해 3월에는 41,000톤급 윌리 슈라호를 인도했으며 HD현대 또한 미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하며 양국 조선 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한국 조선업계는 이미 미 해군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조선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선소 건설, 전문 인력 양성, 공동 투자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조선 협력 마스카 계획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을 위해 10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 등 파격적 조건을 내걸고 단속 인력 모집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 단속국 단속 인력을 대거 확보하기 위해 채용 계약 때 이른바 4이닝 보너스로 최대 5만 달러, 학자금 대출 상환 비용으로 최대 6만 달러를 제시하는 등 막대한 보너스를 내걸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 단속국 직종을 추방 담당관, 범죄수사관, 일반 변호사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채용하고 있으며 추방 담당관의 연봉은 5만 9천 달러에서 10만 2천 달러, 범죄수사관은 6만 3천 달러에서 14만 4천여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임금 수준은 뉴욕시와 시카고의 신입경찰 연봉이 각각 6만 1천 달러, 6만 2천 달러임을 감안하면 매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경찰 등에서 이미 퇴직한 경력 많은 인력 확보를 위해 40세 이상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추방 담당관직을 신설했으며 임무로 복귀하라는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인력 채용에는 지금까지 11만 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과연 이 중에서 몇 명이 채용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 업무는 몸싸움 등은 물론 심한 경우 총기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도 많기 때문에 신체 위험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려되지만 급여와 보너스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 경찰관들이 연방사법 집행요원이 되는 데다 임금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이직이 적지 않아 지역 경찰국들이 인력 빼가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군 병력을 투입하며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하자 공화당이 주지사로 재직 중인 주들이 앞다퉈 병력 파견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재직 중인 웨스트 버지니아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오하이오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병력 파견 요청에 따라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 버지니아 주지사는 공공안전과 지역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시하는 의미에서 주방위군 3에서 400명을 워싱턴 DC에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웨스트 버지니아주 방위군은 15일 오후 늦게 인력과 장비를 파견해 달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도 국방부 요청에 따라 주방위군 200명을 워싱턴에 보내기로 했다. 미국 수도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주방위군 군사경찰, 즉 한병력 150명을 수일 내에 워싱턴 DC로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휘권을 가진 워싱턴 DC 방위군 800여 명에 대해 워싱턴 DC 순찰 및 연방법 집행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워싱턴 DC 방위군으로는 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각 주정부에 파견을 요청했으며 이는 평상시 주방위군 지휘군이 주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주지사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병력 동원에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케인 에린이 카테고리 3급의 메이저 허리케인으로 발전해 북동 지나고 있으며 이번 주 초반 3-4일간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에린이 이달 초 동대서양 카보베르데 섬 서쪽으로 열대성 폭풍으로 시작한 뒤 14일 밤 허리케인으로 격상됐으며 지난 16일과 17일 북부 리워드 제도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카테고리 3으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허리케인 에린은 시속 32km, 최대 풍속 45마일로 이동 중이며 앤틸리스 제도 북쪽을 지난 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버뮤다 근처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서부 대서양을 거쳐 북상하면서 섭씨 28도에서 29도의 따뜻한 해수를 만나 세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북대서양 고기압과 상층 대기 흐름에 따라 허리케인 에린은 북동쪽으로 더 밀려나게 되며 뉴욕시에서 멀어지게 된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직접 상륙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상대는 허리케인 에린이 내일부터 21일까지 뉴욕 지역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상 경로가 바뀌지 않는 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급진 좌파로 알려진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기업인들로부터 막스주의자라는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해 유력 기업인들과 잇따라 만나는 등 이들에 대한 애정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맘다니 후보가 최근 몇 주간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 마이크 설리번 헤지펀드 매니저, 브래드 카프 변호사, 제드 월렌타스 브루클린 부동산 개발업자 등을 연달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들 유력 기업가들과의 만남은 맘다니의 측근인 캐시 와일드, 또 열렬한 지지자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브래드 앤더 뉴욕시 감사원장 등이 주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맘다니 후보가 엘리트 기업인으로부터 막스주의자라는 우려를 받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맘다니를 앞다퉈 만나는 것은 돈이 권력이 있는 곳으로 몰린다는 속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맘다니는 사회주의자라기보다 막스주의자라고 규정하고 뉴욕시는 월스트리트의 금융산업과 부동산 개발 산업 경제의 핵심이지만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결국 맘다니 후보의 면담 요청을 수락했고 매우 친근한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유력 기업인들과의 개별 면담 외에도 뉴욕시티 파트너십 소속 기업인 150명, 테크업계 리더 200명, 베터 뉴욕 어소시에이션 소속 50여 명 등 유력 경제단체 회원들과 그룹 미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만남에서 맘다니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이상주의와 실용주의의 화합을 추구할 것이며 시장에 당선된다면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을 기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주택 임대료 동결, 무료 육아, 무료 대중교통은 물론 정부가 그로서리 스토어를 직접 소유해 저렴한 식료품을 공급하고 매춘을 합법화하는 등 공산주의적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뉴욕시 정계의 동향에 대해 뜨거운 공산주의자의 여름이라는 비아냥이 나돌고 있지만 맘다니의 지지 기반이 예상외로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 후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퇴장해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합의가 아니다라고 밝혀 성과 부재를 우회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철수하면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하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각국에 전했습니다. 회담 성과가 미미했던 만큼 향후 미국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할지 여부가 주목되며 트럼프는 출국 전 2, 3주 내 조치를 고려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회담에서 불리한 합의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푸틴이 갈등의 근본 원인 제거를 언급하며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크림반도 반환과 나토 가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합의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 정상과 만났습니다.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예상됐던 인도와의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이 인도는 기회주의적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인도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해서 되파는 것은 푸틴을 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에도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더 늘려서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분담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전체 원유 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3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인도가 값싸게 매입한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한 뒤 하루에 100만 배럴이 넘는 정제 석유를 되팔아 높은 이윤을 챙기는 등 국제 제재 대상인 러시아 원유의 세탁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인도 정유업체의 수익은 결국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들어간다. 인도의 러시아 원유 구입은 기회주의적이고 푸틴의 전쟁 자금을 동결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바로 고문은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며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푸틴의 원유를 사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은 인도의 러시아 석유 세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존 25% 상호관세에 이달 말부터 추가로 25%를 부과하기로 해 총 50%의 고율관세를 물게 됩니다. 지난 6월 외국인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9조 1,3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외국인들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지난 6월까지 4개월 연속 9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6월에는 5월보다 약 1,300억 달러가 늘었고 1년 전보다 무려 1조 달러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래 기준으로는 6월에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5월에는 1,470억 달러가량의 미국 국채 순매입이 있어 2022년 8월 이후 최대 유입을 기록했으나 6월에는 50억 달러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시장이 요동치면서 미국 국채가 인기를 잃어 408억 달러 유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6월에는 거래 금액상 순유출이 있었지만 외국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늘어난 것은 국채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6월 기준 1조 1,470억 달러를 보유,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 지위를 유지했으며 이 같은 규모는 5월보다 126억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2위는 영국으로 전달보다 약 500억 달러가 늘어나면서 8,58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3월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2위가 된 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3위인 중국은 5월과 비슷한 7,564억 달러로 집계됐고 이는 2009년 2월 7,442억 달러 이후 약 16년여 만에 가장 적은 것입니다. 중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국채 보유액이 1조 3천억 달러를 넘었지만 그 뒤 위안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국 국채를 계속 매각해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K-뷰티를 집중 조명하는 팝업 행사 서울 뷰티 메트로가 오는 26일까지 열립니다. 뉴저지 티넥에서 오는 8월 28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시니어 프리즈, 랭커, 그리고 2026년부터 시행될 스테이 뉴저지의 통합신청서 작성 지원 행사가 열립니다. 내년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50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11일 하반기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3일 자문위원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21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에 공식적인 해단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오는 21일 한국을 방문해 제약 바이오 업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인기에 힘입어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23%에서 31%로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애플은 52%에서 49%로 하락했습니다. 14일 시애틀에서 4명의 무장 강도가 대낮에 보석상에 잠긴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90초 만에 $200만 상당의 보석과 시계, 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감전사고 위험이 제기된 인파워 브랜드의 레밍턴 헤어드라이어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조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0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4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